안녕하세요. HP 아루바 SE 나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최신 무선 보안 프로토콜인 WPA3입니다. 오늘은 WPA3 퍼스널과 엔터프라이즈 모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WPA3에서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PMF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최신 오픈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Enhanced Open, 줄여서 OWE는 WPA3 표준과 함께 출시되었지만 별도의 규격이기도 하고 WPA3 인증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세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HP 아루바 네트워킹에서는 WPA3와 Enhanced Open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최신 기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 슬라이드에 기재된 101 백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보안 프로토콜의 출시 역사상 WPA3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2018년에 새롭게 도입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출시된 지 꽤 오래된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 WPA3를 구현하는 것을 꺼려하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가장 먼저 기존의 구성을 변경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WPA3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들에 대한 걱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6E와 와이파이 7에서는 WPA3 적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WPA3에 대한 도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의 WPA2와 마찬가지로 WPA3 또한 크게 퍼스널과 엔터프라이즈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퍼스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WPA2 퍼스널은 태생부터 보안에 취약했습니다. WPA2 퍼스널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호하는 방법은 단순히 패스워드에 의존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패스워드는 거의 항상 유출이 됩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벽에 떡하니 붙어있는 걸 생각해보면 WPA2 퍼스널은 태생부터 유출을 기본으로 하는 보안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8자리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14자리, 15자리, 16자리의 비밀번호 또한 모두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보다 쉽게 탈취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패스워드에만 의존하는 WPA2 퍼스널 방식은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WPA3가 출시된 지금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WPA2에서 퍼스널 방식은 Pre-Shared Key, 줄여서 PSK라고 불리는데 WPA3 퍼스널에서는 패스워드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PSK라고 부르지 않고 SAE라고 부릅니다. Simultaneous Authentication of Equals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방식으로 인해 WPA3 퍼스널은 WPA3 SAE라고도 합니다. WPA3 퍼스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알고리즘 덕분에 사용자가 아주 쉽고 간단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WPA2에서처럼 쉽게 해킹할 수 없습니다. AP와 단말 간에 인증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비밀번호를 탈취해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연결하더라도 암호화 키 또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WPA3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가기 전에 PMF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rotected Management Frame 또는 줄여서 PMF는 2009년 802.11w 표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PMF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특정 관리 프레임에 대한 수동적 도청을 방지하고 특정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액션 프레임을 위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관리 프레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리 프레임을 보호하고자 PMF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무선의 비콘 프레임은 포함되지 않고 Robust Management Frame으로 간주되는 관리 프레임만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PMF로 보호됩니다. PMF가 처음 발표됐을 때 가장 흔히 쓰이던 WPA2 퍼스널과 엔터프라이즈 보안 모드에서는 PMF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보안 모드인 WPA3에서는 PMF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와 단말이 모두 PMF를 지원해야 하고 사용해야지만 WPA3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Protected Management Frame을 PMF라고 줄여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Management Frame Protection, 줄여서 MFP 또한
PMF와 동일하게 802.11W 표준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PMF와 MFP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PMF는 단말과 AP가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단말이 연결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PMF를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비콘이나 프로브 리스폰스 패킷 등을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RSN 인포메이션 태그에 다음과 같이 MFP와 관련된 두 가지 필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MFP required이고 다른 하나는 MFP capable인데 값이 1이면 true, 0이면 false입니다. 지금 보시는 캡처에서는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PMF가 필수이기도 하고 또 지원도 한다는 점에서 이 네트워크는 PMF를 반드시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PMF를 구성하는 옵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PMF capable이지 않고 또 required가 아닌, 그래서 PMF를 지원하지도 않고 필수이지도 않은 경우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즉 PMF를 사용하지 않는 관리 프레임이 보호받지 않는 그런 옵션이고, 두 번째는 capable은 true이지만 required는 false인 경우입니다. 즉 네트워크에서는 PMF가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결국 단말이 PMF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단말이 PMF를 지원한다면 PMF를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required는 아니기 때문에 PMF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PMF도 지원을 하고 또 필수이기도 한 경우, 그래서 방금 패킷 캡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PMF가 반드시 필수인 경우가 세 번째이게 됩니다. 결국 PMF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상 단말이 PMF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PA3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기존의 WPA2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보안에 다소 취약한 MS-CHEP 버전 2라던가 PEP 방식의 인증이 허용되었습니다. WPA2 엔터프라이즈에서 보안을 강화하려면 EAP TLS 방식, IP TLS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WPA2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PMF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WPA3에서의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퍼스널과 달리 커다란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PMF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며 또 보안을 극도로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152비트 암호화 방식과 256비트의 CNSA 암호화 모드가 채택되었습니다. WPA3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3가지 모드의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CCM128, 그 다음에 GCM256, 마지막이 CNSA 모드입니다. 첫 번째 CCM128 모드가 WPA2 엔터프라이즈와 하위 호환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WPA2 엔터프라이즈 CCM128과 WPA3 엔터프라이즈 CCM128 모드는 사실상 거의 똑같은 암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PA2 엔터프라이즈 CCM128과 WPA3 엔터프라이즈 CCM128의 차이는 사실상 PMF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WPA2 단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모드를 활성화를 한다면 PMF가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이 되어서 PMF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GCM256 모드입니다. 마찬가지로 GCM256은 단말에서도 요 비트 수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GCM256까지 지원하는 단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7에서는 GCM256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말 또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모드부터는 PMF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CNSA 모드입니다. CNSA 모드는 최고 수준의 보안 레벨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옵션입니다. SHA-256을 넘어서 SHA-384 해시 알고리즘과 GCM256비트의 암호화를 지원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EAP 인증 방식도 TLS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구사항을 단말에서도 지원해야 합니다. 즉 PB나 MS
챗 버전 2 인증 방식을 요구하는 사이트라면 CNSA 모드가 아닌 앞에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CNSA는 굉장히 엄격한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CCM128 또는 GCM256 모드를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WPA3를 언제 도입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HP 아로바 네트워킹의 네트워크 운영 플랫폼인 센트럴에서는 AI를 사용한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AI 인사이트라고 하는데요. WPA3 활성화 여부와 그 영향도에 대해서 운영자가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센트럴의 화면 캡처인데 보시면은 특정 SSID에 연결된 단말들이 현재 WPA3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WPA2 모드와 비교해서 새로운 WPA3 퍼스널 모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WPA3 SAEAS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드는 WPA3를 지원하는 단말과 또 WPA3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도 연결할 수 있는 트랜지션 모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WPA2 온리 단말 또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코멘트도 우측에 제공을 합니다. 운영자는 이런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문제없이 네트워크에 WPA3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WPA3를 도입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단말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